안녕하세요. 좀 낯선 곳에서 찍고 있죠. 교실이 바뀌어서 이제 화이트보드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치하는 게 좀 달라져서 저도 좀 어색하긴 한데 또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아이들 학습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더니 코로나 시즌이 되면서 아이들 사교육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방과후 학교나 아니면 굳이 시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더 바빠진 것 같고 돈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작년 입시 결과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그 코로나로 인한 학습 공백 때문에 아이들이 중위권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더 잘하게 되는데 이 중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상위권이 될 수 있던 영역들을 이제 놓치게 되면서 같이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보다 더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거나 따로 봐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학습 공백을 학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두 과목도 아니고 전 과목을 다 돌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온라인 학습으로 병행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솔깃하긴 한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있는 지역의 맘카페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원 대신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댓글을 달긴 했는데, 일단 좀 큰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병행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요즘 온라인은 줌 수업처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수업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이지만 코로나로 확진이 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가 있거나 이러면 줌 수업과 본 강의 수업을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요. 이게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대1로 지도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특히 중1이 된 아이들을 보면 제일 중요했던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그냥 소홀히 넘어갔을 것 같고, 그리고 6학년도 그냥 지나고 가서 이 아이들이 학습의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을 좀 열심히 다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수학만 본다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안 시킬 수도 없고, 참 부모님들은 이중고를 걷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서 빨리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부분을 올렸었어요. 초등학생들 전과를 활용했다니 굉장히 좋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 때는 정확히 몇 학년이 이 전과가 없어졌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확인해 봤더니 이번 이제 개정교육과정상 3학년, 4학년이 전과 활용이 좀 힘들었고 5학년, 6학년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지는 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5학년과 6학년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년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전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아이가 등교가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해야 되는 학습량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안 가더라도 진도를 나가거나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과 과목도 좀 많아지고 내용 자체도 좀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서 확인해 줘야 되는 게 필수적인 것
같은데 정가 없이 어떻게 다른 문제집으로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나왔던 정가를 중고로 한번 구해볼까 그리고 찾아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교재가 검정교과서랑 국정교과서의 차이가 있지만 배우는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건 변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형 출판사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왔던 것들을 거의 출간한 것들을 다 수거를 해 갔는지 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고, 그러니까 미리 구입을 했는데 아이가 미처 풀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들을 중고 도서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건 제 경우니까 꼭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라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들 3월, 4월 피크를 찍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항상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아이 교육은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5학년 과정부터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내용인데 이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저 골든타임이라는 그걸 놓쳤던 것이고, 중1 지금에 와서 그때 학습했던 내용을 확장해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확인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